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좌표계에 대해 배웠는데요. 오늘은 바로 유니티에서 모든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볼 실습은 바로 기본 큐브를 가지고 귀여운 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트랜스폼은 좌표계를 사용해서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사진은 유니티 인스펙터에서 캡처한 트랜스폼 컴포넌트인데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포지션, 로케이션, 스케일은 좌표계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고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값이에요. 오늘은 먼저 실습부터 진행할 예정인데요. 유니티 허브를 켜주시고 템플릿 목록에서 3D 템플릿을 선택해주세요. 프로젝트 이름은 트랜스폼 레슨이라고 적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열리면 가운데 큰 창이 보이죠? 1강에서 소개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여기가 바로 씬뷰. 우리가 게임 세상을 만드는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하이어라키 창이 있고요. 씬 안에 있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 목록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인스펙터 창이 있는데요. 선택한 오브젝트의 자세한 정보나 설정을 보는 공간이에요. 처음 만든 씬에는 이미 2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메인 카메라, 디렉셔널 라이트 2개가 보이시나요? 메인 카메라는 플레이어가 보게 될 화면이고 디렉셔널 라이트는 햇빛처럼 씬에 빛을 비춰주는 조명입니다. 이 둘은 기본 세팅이라 오늘은 건들지 않고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트랜스폼을 살펴보기 위해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하이어라키 창 왼쪽 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3D 오브젝트에 큐브를 선택해주세요. 씬 가운데에 네모난 큐브가 생겼고 하이어라키에도 큐브라는 항목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큐브를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인스펙터 창을 보면 맨 위에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모든 게임 오브젝트는 트랜스폼을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할까요? 게임 오브젝트는 유니티 세상에서 존재하는 빈 상자입니다. 플레이어, 몬스터, 아이템, 빛, 버튼 등등 모든 것은 게임 오브젝트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빈 상자에 기능을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주게 되는데요. 그 기능이 바로 컴포넌트입니다. 트랜스폼은 컴포넌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 컴포넌트예요. 모든 게임 오브젝트는 반드시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이런 트랜스폼에는 3가지 값이 있는데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이 3가지로 나뉩니다. 이 3가지는 각각 X, Y, Z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값들을 묶어서 벡터 3라고 불러요. 이렇게 트랜스폼이 없으면 오브젝트는 위치도 없고 회전도 없고 크기도 없는, 즉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트랜스폼을 직접 만져볼까요? 트랜스폼에서 포지션 부분을 봐주세요. 기본값은 0,0,0이죠? 여기서 값을 2로 바꿔볼까요? 약간 이동했죠? 아래 게임씬에서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동했네요. Y랑 Z도 2씩 이동해 보겠습니다. 게임씬에서 보시면 위로 약간 올라가고 뒤로 조금 들어갔죠? 지난 시간에 배운 X, Y, Z 좌표가 지금 트랜스폼 포지션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네요. 그럼 이제 오리를 만들어 볼까요? 아까 만들었던 큐브를 지우고 하이어라키 왼쪽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름을 덕이라고 짓겠습니다. 이때 포지션 값이 0,0,0인지 확인해주세요. 확인이 끝났다면 덕에 우클릭을 해서 큐브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브는 머리가 될 용으로 만든 거라서 이름을 헤드라고 짓겠습니다. 머리를 만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부리, 몸통, 양 날개, 양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머리부터 먼저 옮겨볼 예정인데요. 몸통보다 머리가 좀 더 작아야 하기 때문에 머리의 스케일을 X, Y, Z 모두 0.8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의 Y값을 0.9 정도 올려서 큐브가 머리처럼 보이도록 해볼게요. 그럼 이제 부리도 옮겨보겠습니다. 부리는 머리보다 살짝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Y값을 0.8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Z값을 마이너스 0.4로 주고요. 스케일은 X를 0.5, Y를 0.2, 그리고 Z도 0.2로 주겠습니다. 게임씬에서 보시면 부리가 잘 생겼네요. 다음은 몸통인데요. 몸통은 Z값에 0.1을 줘서 뒤로 살짝 당기고, 스케일은 Z값에 1.5를 줘서 앞뒤로 살짝 길게 만들어 볼 거예요. 게임씬에서 확인해 볼까요? 부모 객체인 덕을 선택하고 Y값을 50 정도 주시면 이렇게 길어진 걸 볼 수 있죠? 돌린 것은 다시 0을 줘서 원상복구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왼쪽 날개를 옮겨볼게요. 포지션의 X값을 0.6을 줘서 오리 기준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스케일의 X값을 0.2로 설정하고 Y를 0.7로 설정할게요. 오른쪽 날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포지션의 X값을 마이너스 0.6, 스케일을 0.2, Y값을 0.7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다리가 남았는데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는 바디의 자식 오브젝트로 설정해 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둘 다 선택하고 그 상태로 바디 오브젝트 위로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두 다리가 바디의 자식 오브젝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다리의 포지션에서 Z값이 마이너스 0.1333으로 바뀌었고 스케일도 0.6으로 바뀌어 있죠? 직접 값을 바꾼 적은 없는데 왜 갑자기 값이 달라졌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브젝트가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순간 유니티는 이 오브젝트를 월드 기준이 아니라 부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인스펙터에 표시하기 때문이에요. 즉, 다리의 실제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위치를 표현하는 기준이 월드 기준에서 부모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스펙터 값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바디의 포지션 중에 Z값을 0.2로 변경하고 스케일도 1.5로 변경했었죠. 다리가 바디의 자식이 된 순간 유니티는 이 오브젝트가 부모 기준으로 값이 얼마나 다른지를 계산합니다. 즉, 원점이 부모로 바뀌는 거죠. 이 값이 로컬 포지션이에요. 다시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다리가 바디의 자식이 되면 트랜스폼 값이 기존의 월드 기준에서 로컬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치 자체는 그대로예요. 로컬 포지션은 현재 월드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를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 또한 부모 객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다시 계산된 값이 표시되는데요. 이 값이 로컬 스케일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두 다리의 포지션 X값을 마이너스 0.5로 내려서 다리들을 몸통 아래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화면에서 잘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씬뷰에서 우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시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현재 씬을 회전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Alt를 누르고 우클릭 드래그를 하면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다리 부분이 잘 보이도록 화면을 조절해주세요. 그럼 시점을 조절해서 우리의 다리 부분이 잘 보이도록 하고 옮겨볼게요. 그럼 스케일의 X값을 0.3, Z값을 0.2로 설정합니다. 적당해 보이죠? 그럼 레프트 레그만 선택한 상태로 포지션의 X값을 마이너스 0.3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라이트 레그 값을 플러스 0.3으로 설정합니다. 짠! 다리가 생겼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색을 입혀볼게요.
프로젝트 창에서 에셋 폴더 하위에 리소스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머티리얼 폴더를 만들 거예요. 이런 폴더 구조를 사용해야 프로젝트를 정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폴더 정리를 습관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이 폴더 안에 크리에이트를 눌러 머티리얼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름을 덕 옐로우라고 짓겠습니다. 여기서 머티리얼이라는 게 뭔지 먼저 알아볼까요? 유니티에서 머티리얼은 오브젝트의 재질이에요. 게임에서 보이는 오브젝트의 색깔이나 질감, 무늬 같은 것들이 전부 머티리얼에서 설정됩니다. 오브젝트의 외형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머티리얼을 선택하면 인스펙터에서 베이스맵이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색상을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맵의 색상 박스를 눌러서 우리에게 원하는 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덕 레그라는 머티리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주황색으로 설정할게요. 이번에는 우리의 몸통에 머티리얼을 입혀볼 텐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머리, 몸, 양 날개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덕 옐로우 머티리얼을 선택한 뒤 그걸 인스펙터의 Add 컴포넌트 영역 위로 드래그해서 놓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리와 양 다리를 선택한 뒤 덕 레그 머티리얼을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오리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를 움직이게 해볼까요? 먼저 바닥 역할을 해줄 플레인 하나를 깔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 왼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플레인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포지션의 Y값을 마이너스 1.5, 스케일의 X값을 100, Z값을 100으로 주겠습니다. 플레인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까요? 오리가 그대로 공중에 떠있죠? 왜 이렇게 될까요? 바로 오리에게 리지드 바디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지드 바디는 오브젝트가 중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인데요. 오리에게 리지드 바디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인스펙터에서 Add 컴포넌트를 누르고 리지드 바디를 선택합니다. 다시 플레이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오리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오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바닥에 충돌해서 멈추고 있죠. 리지드 바디의 영향도 있지만 큐브와 플레인에는 기본적으로 콜라이더가 자동으로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콜라이더는 오브젝트끼리 충돌을 감지하는 역할을 해요. 두 오브젝트가 서로 충돌할 때 적어도 하나 이상은 리지드 바디가 있어야 되고 두 오브젝트는 모두 콜라이더가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큐브에는 박스 콜라이더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인에는 메쉬 콜라이더가 있습니다. 이 메쉬 콜라이더를 삭제해 볼게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바닥을 통과해서 떨어지고 있죠? 컨트롤 Z를 눌러서 메쉬 콜라이더를 복구시킨 뒤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오리를 움직여 볼 거예요. 먼저 덕에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에셋 폴더 하위에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스크립트 폴더 안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코드 에디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코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스타트와 업데이트가 보이죠? 스타트와 업데이트는 유니티 생명주기인데요. 스타트는 게임이 시작될 때 딱 한 번 실행됩니다. 업데이트는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 매 프레임마다 반복해서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ransform.translate를 매 프레임마다 호출하게 되겠네요. 여기서 트랜스폼은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가리키는 변수입니다. 이 스크립트가 큐브에 붙어있으면 큐브의 트랜스폼을 뜻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스크립트를 다른 오브젝트에 붙이면 붙어있는 그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이 될 수도 있겠죠? 트랜슬레이트는 현재 위치에서 이만큼 더하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벡터 3.forward는 0,0,1을 뜻해요. 그러니까 Z축으로 1만큼이라는 뜻인데요.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했으니 서서히 가게 되겠네요. 그럼 타임점 델타 타임은 무엇일까요? 한 프레임이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이 개념은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데이트 안에 있는 이 코드 한 줄을 설명하면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에 트랜스폼을 가져와서 그 오브젝트의 앞방향, 즉 1,0,0으로 매 프레임마다 조금씩 이동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럼 컨트롤 S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하고 X를 눌러서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뒤로 가고 있죠? 덕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Z축이 양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양수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뒤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가도 화면에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코드를 잠깐 고쳐볼까요? 벡터 3.forward를 100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저장한 뒤 실행해 볼게요. 앞으로 잘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다리를 앞뒤로 움직여주거나 날개에 회전을 줘서 파닥거리게 만들면 좀 더 생동감 있지 않을까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